이번에 알려드릴 거는 구성주의라는 개념이에요. 구성주의. 구성주의 들으니까 뭐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직 제가 알려드리진 않았지만 구성주의. 추상적? 추상적. 좋습니다. 추상적. 추상적. 뭐 우리는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이고 사이니까요. 뭐 떠오르는 대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실까요? 왜 그러냐면 저도 예전에 이제 교수설계 관련된 문헌들 읽잖아요. 읽으면 구성주의 관점에서 뭐 이래가지고 이게 뭐야 도대체 구성한다는 게 뭐 뭔가 물건을 재배치한다라는 거야? 뭐 이런 뜻으로 그게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구성주의라는 개념. 뭐 떠오르시는 거 없습니까? 뭐 아무거나 말하셔도 돼요. 틀리셔도 좋으니까. 레이아웃. 레이아웃? 레이아웃. 레이아웃? 레이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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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레이아웃. 그런 것도 구성.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다 못 하시는 게 교육과 그게 무슨 상관이야. 이런 생각이 지금 막 드니까 말 못 하시는 거 맞죠? 자, 일단 이런 겁니다. 지식은 주관적이고 학습자가 스스로 구성해 나간다는 관점이에요. 다시 말해서 제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해도요, 선생님들은 다 다르게 받아들인다는 거. 동의하십니까? 네. 다 다르게 받아들여요. 다 다르게 받아들이는 기준 중에 하나가 경험이죠. 경험. 여기 그림 있죠? 요거 많이 유명한 그림이죠? 누군가에게는 토끼처럼 보이며 누군가에게는 오리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런 관점들이 의해서 다양하게 받아들여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심리학적으로 요 구성주의에 관련돼서요, 스키마라는 개념이 있어요. 스키마라는 게 사고의 틀입니다. 사고의 틀.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다르게 받아들인다고 했잖아요. 그게 사실 경험이라고 말씀했지만 엄밀히 따지면 우리가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고정관념이 있다는 거예요. 사고를 할 수 있는 틀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양이라는 것을 처음 본 아기가 있어요. 근데 개라는 개념은 알아요. 강아지라는 개념은 알아요. 근데 고양이가 지나가는 걸 봤어요. 반응이 쟤는 개야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4발 달린 짐승은 다 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고양이라는 거 봤을 때 그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학습이라는 건 된다면 이제 스키마, 그 틀 자체가 좀 바뀌는 거죠. 쟤 4발 달린 애들 중에는 개뿐만 아니라 고양이라는 애도 있구나라고 이제 학습을 하게 되면 그때서 이제 분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우리 성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무한히 이런 틀들을 만들어 놨어요. 우리 서랍장 정리를 하듯이 얘는 여기에 넣어야 될 지식이고 얘는 저기에 넣어야 될 지식인데 제가 여러분들이 모를 만한 뭔가를 하나 또 말해줬어. 이게 이런 개념이었어? 하면 또 재정리를 해요. 머릿속으로. 그런 틀을 재정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스키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셨죠? 이게 스키마다라는 거고요. 사회적 구성주의라는 말이 있어요. 사회적 구성주의는 뭐냐면 구성주의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어떤 개념이에요. 개인한테 있어서 내가 어떤 지식을 이해하는데 그 받아들이는 어떤 방법이나 이해하는 방법이 다르다라는 건데, 사회적 구성주의는 뭐냐면 이것을 활용해서 어떻게 학습을 할까라고 생각했을 땐 그런 거 있죠. 우리 인포멀 러닝이 말씀드렸죠. 대화를 하면서 사회관계를 유지하면서, 이게 왜냐면 다 다른 관점들을 사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 속에서도 학습이 될 수 있다는 관점인 거예요. 사회적 구성주의. 자,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회적 구성주의. 그러니까 구성주의라는 게 있고 사회적 구성주의라는 게 또 있다. 이해되셨나요? 자, 일 잘하는 사람의 업무 공식 과정의 맛보기를 확인하고 어느 부분이 행동주의나 인지주의, 구성주의 요소가 적용되는지 정리해보는 거,
예, 요거였죠? 아, 네. 장지현 선생님 1등. 네. 행동주의는 학습 목표가 제시됐다. 그죠? 이건 아마 공통적으로 하셨을 거고, 인지주의는 학습한 내용 정리 활동하기. 좋습니다. 정리 활동 또 캐치 주셨네요. 네, 구성주의 부분은 업무 현장의 고민들에 대해서 화두를 던지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함. 네, 좋습니다. 네, 아주 좋아요. 핵심만 다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학습한 내용들 정리 활용하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인지 구조 기억나시죠? 네, 거기 상에서 보면 다시 회상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작용을 해요. 그죠? 회상할 수 있게 해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다. 잘 하셨습니다. 또 하신 분들 계실까요? 이명수 선생님. 자, 행동주의 학습 목표 제시 공통적이죠. 인지주의는 부호화를 통해 장기 기억을 할 수 있게 함. 네. 부호화라는 게 어떤 의미죠? 액션 페이지. 보여지는 게, 애니메이션 이렇게 적용된 거 말씀하시죠? 움직임 이렇게 한 거, 애니메이션 적용된 것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애니메이션도 마찬가지 말씀하신 거 그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정적인 것보다는 그때 나레이션 제시될 때 그 애니메이션 제시되는 거, 이런 거. 그 다음에 실천 과제 동일하게, 그죠? 실천 과제 작성하고 다른 사람 의견 보며 경험 공유하는 거. 행동주의 부분은 요거 퀴즈도 중요하죠. 퀴즈도 아까 여기 정리활동과 마찬가지로 그것도 회상하게 하고 초인지와 관련되기도 했네요. 그죠? 나는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퀴즈 틀렸어.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공부할 수 있게 이렇게 유도하는 활동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인지주의에서 서머리 부호와 행동주의 부분에서는 또 다음 차시 목표였네. 다음 차시 목표였네. 네.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행동주의 같은 경우에 차시 목표 안내 같은 경우는 인지주의와 관련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미리 이제 다음 것을 예측해 볼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그렇게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아직 좀 정리를 계속 하고 계시네요. 그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하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거의 다인 것 같아요. 요거 다고 이제 하나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인포그래픽 활용이 좀 된 것들이 있어요. 보시면 그냥 텍스트만 나오고 줄글로 쓰이지 않고 아이콘들 이렇게 텍스트들 같이 섞여서 인포그래픽들이 좀 남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도 인지주의와 관련해서 생각해 보실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정소영 선생님 행동주의 업무 공식을 제시.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4페이지에 그래요. 네네네. 그래서 그거가 행동주의의 내용인 것 같다. 그래서 지금 조금 이제 헷갈리시면 이렇게 내용적인 측면을 사실 보면 안 되고요. 우리가 설계라는 것은 이것을 방법론적인 측면을 좀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사실은 그냥 1, 2, 3, 4 그게 보기 좋게 인지하기 좋게 되었다라고 하면 그냥 인지주의에 관련된 내용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학습 목표에서 1, 2, 3, 4 이렇게 나와 있는 것 같은 경우도 목표 자체가 뭐예요? 이것을 측정하기 위한 거다라는 거죠. 측정하기 위한 거다라고 해서 보통 이 컨텐츠에는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 행동주의 관련된 부분들은 그냥 그 학습 목표 제시하는 거, 요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이해를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인지주의 업무 상실의 이유를 그림과 동작으로 도식화, 이런 도식화 부분들, 이런 건 인지주의 관련된. 그 다음에 구성주의죠. 구성주의의 토익 발표형 사업기획스를 위한 스테이크홀더의 예시. 이거는 뭘까요? 예시로 설명
예시, 예시, 예. 그 부분도 약간 뭐, 예시 자체는 사실 구성주의의 어떤 개념과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크게 구분할 땐 주관적이냐, 객관적이냐 차이가, 예시라는 것은 사실 주관적인 개념이다 생각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예시라는 부분은 사실, 뭐 예시도 사실 뭐 그럴 수가 있는데 그 활동 자체가 이것을 주관성에서 서로 간에 이야기할 수 있는 활동 자체가 그런 것들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사실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구성주의라고 표현을 좀 하기는 힘듭니다. 예, 그래서 그거는 잘 구분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가영 선생님은 인지주의 부분에서 메타학습 부분? 이건 뭐예요? 저도 처음에 내용에 대해서 음, 네네네네, 그죠. 이게 그런 거 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피드백 드리는 게 이게 개념의 혼란을 좀 막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구성주의는 과제 수행 부분, 동료 학습자, 여기 구성주의. 그 다음에 인지주의는 퀴즈를 통한 복습. 뭐, 요것도 인지주의 맞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념이 조금 헷갈리시는 부분 있으신가요? 지금은 처음이라 많이 헷갈리시죠? 이게 뭐 내용적인 측면을 봐야겠는지, 이게, 이런 흐름들, 학습 활동 측면을 봐야 되는지 이렇게 헷갈리실 수 있는데, 내용적인 측면은 좀 벗어나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현재 설계라는 큰 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좀 벗어나서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피드백 드린 거를 이해하셨으면 아마 이제 헷갈리시지 않으실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객관주의와 구성주의라고 해서 앞서서 제가 객관주의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객관주의는 뭐다? 네, 행동주의와 인지주의, 그것을 같이 포괄하는 개념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일단, 행동주의와 인지주의적인 부분에서 수용적 학습. 뭐냐면, 어떤 진리나 어떤 이론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통 교수자가 말하는 걸 갖다가 그냥 받아들이죠. 일방적으로. 그래서 그와 관련된 거다. 앞서 말씀드렸던 거 동일한 맥락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비판적 창의적으로 내용을 검토해야 하기보다는 주어진 내용을 받아들이고 이해한다. 그리고 정보, 개념, 원리 등과 같은 지식의 전달과 이해가 목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학습자들이 보다 효과적으로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는 컨텐츠 설계 방식이 적용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인지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학습자들이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게 사실 좀 포인트다. 우리 이러닝 만들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구성주의적 학습 같은 경우에는 비판이나 사고력을 요구하는 학습. 이해가 되시죠? 어떤 창의력, 사고력이나 그런 학습에 구성주의적 설계 방법이 적용되면 좋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끊임없이 비판을 하고 자신만의 어떤 통찰력을 가져야 하며 창의적으로 재개념화하는 것. 그래서 갑론을박을 펼치면서 자기만의 어떤 비판력, 통찰력을 키워나가는 방법이 보다 효과적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요 내용은요, 제가 그 기존 사전에 공유드린 그 자료에서도 보면 제가 참고의 그 파일을 PDF 하나를 더 올려놨어요. 거기에 보시면 요 내용이 좀 더 구체적 서술형으로 줄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줄글로 읽어보시면, 강사님이 말씀하신 게 무슨 뜻이구나 이해를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식 디자이너